72세 박순덕 할머니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까치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날개가 이상하게 꺾여 있었어요. 어머나, 이걸 어떡하지? 순덕이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어요. 죽어가는 생명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조심스럽게 까치를 들어 올렸는데 까치가 순덕이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보통 새들은 사람이 만지면 더 날뛰는데 이 까치는 달랐어요. 순덕이는 까치를 안방으로 데려가서 낡은 상자에 수건을 깔고 눕혔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쌀을 몇 개를 가져왔어요. 아가야, 이것 좀 먹어봐. 까치는 고개를 돌려 쌀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하나를 집어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먹고 나서 까치가 순덕이한테 고개를 꾸벅 숙이는 거 아니겠어요? 어? 너 지금 인사한 거니? 까치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덕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똑똑한 까치는 처음 봤거든요. 그날부터 순덕이는 까치를 정성껏 돌봤어요. 하루에 3번씩 쌀알을 주고 물도 떠다 주고 상처난 날개에 호박잎도 올려주고 했죠. 까치는 순덕이가 할 일 없이 혼자 중얼거리면 까악까악하고 대답해 주었어요. 3일째 되던 날 순덕이가 까치한테 말했어요. 너 이름이 뭐니? 할머니가 하나 지어줄까? 까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복이 많이 오라고. 복돌이 어때? 까치가 신나게 날개를 파닥거렸어요. 마음에 든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그래. 너는 이제부터 복돌이야. 우리 복돌이.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복돌이가 순덕이 말을 따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덕이가 복돌아 하면 까복까복 이렇게 비슷하게 소리를 내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까치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꾸 들어보니 사람 말 같았어요. 복돌아, 너 지금 할머니 말 따라 하는 거니? 복돌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번에는 또렷하게 말했어요. 복돌, 복돌이. 순덕이는 깜짝 놀라서 주저앉았어요. 평생 살면서 동물이 사람 말을 하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너 정말 말할 수 있는 거니? 복돌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응, 할매. 고마워. 순덕이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지낸 지가 벌써 10년인데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생긴 거예요. 복돌아, 내가 정말 말을 할 수 있구나. 할머니가 너무 신기해서 꿈인가 싶다. 할매, 착해. 복돌이 좋아. 순덕이는 복돌이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주었어요. 복돌이는 기분 좋다는 듯이 까르르 웃음소리를 냈어요. 그날부터 순덕이와 복돌이는 정말 가족처럼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인사하고 밥 먹을 때는 함께 먹고 저녁에는 마당에 나가서 별 구경도 했어요. 순덕이가 혼자 말하던 버릇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복돌이와 대화를 나누니까요. 복돌아, 오늘 날씨가 참 좋다. 응. 할매. 복돌이도 기뻐. 그래. 그럼 우리 마당에서 놀까? 좋아. 할매 따라갈래?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제잘제잘 이야기했어요. 순덕이는 이때가 평생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복돌이는 자신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물어봐도 비밀이야 라고만 했죠. 한 달쯤 지나서 복돌이 날개가 완전히 나았어요. 이제 날 수도 있었죠. 순덕이는 서운하면서도 다행이었어요.
복돌아, 이제 넌 알 수 있겠다. 산으로 돌아갈 거니? 복돌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가. 할매랑 같이 살래. 정말이니? 할머니는 너랑 헤어지기 싫지만 넌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니? 할매가 복돌이 가족이야. 안 떠나. 순덕이는 기뻐서 복돌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정말 둘이 평생 함께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순덕이가 복돌이와 대화하는 걸 본 이웃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박순덕이 혼자 살더니 이제 까치한테 말을 걸고 다니네. 좀 외로운가 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복돌이가 대답하는 걸 본 사람이 생겼어요. 마을 이장인 김상길이 순덕이 집담 너머로 지나가다가 들은 거예요. 복돌아, 배고프니? 응. 할매, 밥 주세요. 김상길은 깜짝 놀라서 담장 위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까치가 사람 말로 대답하는 걸 똑똑히 봤죠. 어머머, 이게 무슨 일이여? 김상길은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부인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박순덕이네 까치가 사람 말을 해. 무슨 소리예요? 까치가 어떻게 사람 말을?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정말 사람처럼 대화하더라고. 김상길 부인도 반신반의했지만 다음 날 몰래 순덕이네를 지나가다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까치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어요. 박순덕네 까치가 사람 말한다. 말하는 까치라니. 신기하네. 이거 돈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말이 문제였어요. 마을에는 욕심 많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며칠 후 마을 사람 몇 명이 순덕이 집을 찾아왔어요. 순덕이 씨, 까치 좀 보여주세요. 무슨 까치요? 아이고, 소문 다 났는데 뭘. 말하는 까치 말이에요. 순덕이는 당황했어요. 복돌이를 숨기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복돌아, 인사해봐. 복돌이가 나와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박수를 쳤어요. 와, 정말 말을 하네. 신기해라. 이런 걸 어떻게. 그런데 그 중에 마을에서 제일 욕심 많기로 소문난 정만수가 끼어 있었어요. 순덕이 씨, 이거 얼마 받고 팔 수 있겠어요? 뭘 판다고요? 까치 말이에요. 서울 동물원에 팔면 큰돈 받을 텐데. 순덕이가 화를 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복돌이는 제 가족인데. 복돌이도 무서워하며 순덕이 어깨로 숨었어요. 할매, 무서워. 정만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까치가 무슨 가족이래. 이거 큰돈이에요. 큰돈. 다른 사람들도 웅성거렸어요. 정만수 말이 맞네. 이런 건 돈이 될 거야. 동물원에서 얼마나 줄까? 순덕이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복돌이를 지켜야 했는데 혼자서는 역부족 같았어요. 여러분, 제발 그만하세요. 복돌이는 절대 안 팔아요. 그날 밤 순덕이는 복돌이한테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복돌아, 할머니가 너를 지킬 수 있을까? 나쁜 사람들이 너를 데려가려고 할 텐데. 복돌이가 순덕이 손을 날개로 살짝 감싸며 말했어요. 할매, 걱정 마. 복돌이가 할매 곁에 있을 거야. 하지만 복돌아, 할매, 사실 복돌이한테 비밀이 있어. 순덕이가 궁금한 눈으로 복돌이를 바라봤어요. 할매가 복돌이를 처음 주워줬을 때 복돌이 진짜 죽을 뻔했어. 그런데 할매가 살려줬잖아. 그때부터 복돌이 마음에 마법이 생긴 거야. 마법. 응,
진짜 사랑받으면 까치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야. 할매가 복돌이를 사랑해줘서 복돌이가 말할 수 있게 된 거야. 순덕이는 감동받았어요. 자신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럼 복돌아,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 안 하는 게 좋겠다. 너무 위험해. 알겠어. 할매. 복돌이는 할매하고만 말할게. 하지만 이미 소문이 난 후였어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서울에서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큰 차를 타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KBS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방송국이요? 네. 말하는 까치 때문에 왔어요. 방송에 출연시켜 주시면 출연료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순덕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복돌이는 방송 못 나가요. 왜요? 전국에 알려지면 유명해지실 텐데요. 유명해지면 뭐해요? 복돌이가 무서워하는데 방송국 사람들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한 번만 봐도 될까요? 정말 말을 하는지 확인만 하고 싶어서요. 순덕이는 할 수 없이 복돌이를 불렀어요. 복돌아, 잠깐만 나와봐. 복돌이가 나왔지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무서웠거든요. 말을 안 하네요. 복돌아, 인사해봐. 복돌이는 순덕이 말만 듣고 까악까악 까치 소리만 냈어요. 이상하네요. 정말 말을 한다고 했는데 순덕이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복돌이가 알아서 말 안 한 거였어요. 방송국 사람들은 의심스러워하며 돌아갔어요. 하지만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순덕이가 복돌이를 칭찬했어요. 복돌아, 오늘 참 잘했다.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말 안 하는 게 맞아. 할매, 복돌이 똑똑하지? 그럼 우리 복돌이가 제일 똑똑해.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왔어요. 통역하는 한국 사람과 함께요. 할머니, 이분들이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까치를 데려가고 싶다고 하세요. 뭐라고요? 연구용으로 데려가겠다고 해요. 1억 원을 주겠다고 하네요. 순덕이는 깜짝 놀랐어요. 1억이라니 평생 벌어도 못 모을 돈이었어요. 하지만 순덕이는 단호했어요. 안 돼요. 복돌이는 제 가족이에요. 외국인들이 실망하며 돌아갔지만 이번에도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는 동물원 사람들이 왔어요. 할머니, 동물원에서 까치를 전시하고 싶어 해요. 매달 관리비도 드리고 할머니도 구경 오실 수 있어요.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대학교 연구소 사람들도 왔어요. 학술 연구용으로 잠깐만 빌려주세요. 그것도 안 돼요. 온갖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순덕이는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복돌이도 무서워했어요. 할매, 복돌이 숨고 싶어. 그래, 우리 복돌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런데 어느 날 밤,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순덕이가 잠을 자고 있는데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발걸음 소리였어요. 누구지? 순덕이가 일어나서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 2명이 마당에 있었어요. 도둑이야. 순덕이가 소리치려는 순간 복돌이가 크게 울부짖었어요. 할매, 도와줘. 도둑들이 복돌이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순덕이는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이 사람들아, 뭐 하는 거야? 할머니, 까치만 빌려주세요. 돈 많이 줄게요. 안 된다고 했잖아. 복돌이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면서
도둑들을 핥히고 있었어요. 할매, 무서워. 순덕이는 빗자루를 들고 도둑들을 쫓았어요. 당장 나가. 경찰 불러. 도둑들은 결국 도망갔지만 순덕이와 복돌이는 크게 놀랐어요. 복돌아, 괜찮니? 다치지 않았니? 할매, 무서웠어. 복돌이가 순덕이 품에서 떨고 있었어요. 그날 밤, 복돌이가 순덕이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할매, 복돌이가 사실을 말할게. 무슨 사실? 복돌이, 원래 사람이었어. 순덕이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복돌이 원래 김민수라는 25살 청년이었어. 그런데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신기한 우물을 발견했어. 우물? 응. 그 우물물을 마셨더니 까치로 변한 거야. 순덕이는 믿기 어려웠어요. 정말이니? 정말이야. 할매. 그런데 그 우물물을 다시 마시면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럼 어서 가서 마셔야지. 복돌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복돌이는 할매 곁에 있고 싶어. 왜? 사람으로 돌아가면 좋잖아. 할매는 복돌이만 있잖아. 복돌이가 떠나면 할매 혼자 있어야 해. 순덕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복돌이가 자신을 위해서 사람 되는 걸 포기하려고 한다니요. 복돌아, 넌 사람으로 돌아가야 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살면 안 돼. 싫어. 할매 두고 못 가. 복돌아, 할매. 복돌이가 까치여도 행복해. 할매랑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순덕이는 복돌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렇게 자신을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다니 너무 고마웠어요. 하지만 며칠 후 순덕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복돌이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순덕이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복돌아, 미안해. 하지만 넌 사람으로 돌아가야 해. 할머니가 복돌이 우물 찾아줄게. 순덕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산에 신기한 우물이 있는지요? 김상길 이장이 대답했어요. 아, 뒷산 깊은 곳에 옛날부터 소원 들어준다는 우물이 있다고 하네. 하지만 길이 험해서 혼자 가기엔 위험해. 어디쯤 있어요? 산꼭대기에서 동쪽으로 한참 가야 해. 하지만 순덕이 씨, 혼자 가면 안 돼. 나이도 있으시고. 순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정해졌어요. 그날 밤 순덕이는 복돌이가 잠든 사이에 몰래 집을 나섰어요. 손전등과 물통, 그리고 간단한 음식을 챙기고 뒷산으로 향했어요. 72세 할머니가 밤에 산길을 걷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순덕이는 복돌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산길은 험했어요. 가시덤불에 옷이 찢어지고 돌에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순덕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시간을 헤매다가 드디어 우물을 찾았어요. 달빛 아래 반짝이는 작은 우물이었어요. 이게 바로 그 우물이구나. 순덕이는 물통에 우물물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어요. 복돌이가 순덕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매, 어디 갔다 왔어? 복돌이 무서웠어. 복돌아, 미안해. 할머니가 너한테 줄 선물을 가져왔어. 순덕이가 물통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할매, 우물물이야. 이걸 마시면 넌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어. 복돌이가 깜짝 놀랐어요. 할매, 왜 이런 걸 가져왔어? 복돌이 사람 안 될 거라고 했잖아. 복돌아, 넌 사람으로 살아야 해. 할머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 싫어. 안 마실 거야. 복돌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복돌아, 제발. 할머니, 말 들어줘. 할매도 복돌이 말 들어줘. 복돌이는 할매랑 있고 싶다고 둘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마당에서 소리가 났어요. 순덕이 씨, 계세요. 김상길 이장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급해 들렸어요. 순덕이가 밖으로 나가봤어요. 이장님, 이렇게 이른 시간에 웬일이세요? 큰일 났어요.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경찰하고 같이 와서 까치를 가져가겠다고 해요. 순덕이가 깜짝 놀랐어요. 경찰이요? 네. 희귀동물 보호 차원에서 연구소로 데려가겠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대요. 순덕이는 절망했어요. 이제 정말 복돌이를 잃게 되는 건가요? 그때 복돌이가 나와서 말했어요. 할매, 복돌이가 우물물 마실게. 복돌아, 할매가 복돌이 위에서 위험한 산까지 갔잖아. 이제 복돌이가 할매 위에서 뭔가 해야지. 복돌이는 물통을 들고 우물물을 마셨어요. 순간 환한 빛이 났어요. 그리고 빛이 사라진 자리에 25살 청년이 서 있었어요. 할머니, 민수가 순덕이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순덕이도 눈물을 흘리며 민수를 안았어요. 민수야,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그때 경찰차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로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경찰과 함께 온 거였어요. 박순덕 씨 계신가요? 순덕이와 민수가 밖으로 나갔어요. 까치는 어디 있나요? 순덕이가 대답했어요. 까치는 이미 날아가 버렸어요. 언제요? 어젯밤에요. 날개가 나와서 자연으로 돌아갔어요.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까치가 없으니까요. 그럼 할 수 없네요. 돌아가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이장님이 물었어요. 순덕이 씨, 이 청년은 누구예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저는 할머니 손자예요.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렇구나. 순덕이 씨가 외롭게 지내시는 줄 알았는데 손자가 있었네요. 민수는 순덕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서울에서 할머니 모셔갈게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민수야, 그래도 되겠니? 물론이에요. 할머니는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그날부터 순덕이와 민수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정말로 순덕이를 친할머니처럼 모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순덕이께 인사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렸어요. 할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어요? 민수야, 내가 해주는 건 뭐든 맛있어. 그럼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민수는 요리도 잘했어요. 까치였을 때 순덕이가 해주는 음식을 보고 배운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순덕이가 손자와 함께 사는 걸 좋아했어요. 순덕이 씨 참 복 많네. 이렇게 효자, 손자가 있으니. 그러게 말이야. 혼자 있을 때 얼마나 걱정했는데. 민수는 낮에는 마을에서 일도 도왔어요. 농사일도 거들고 마을 어르신들 심부름도 해드렸어요. 민수야, 고마워.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녁이면 순덕이와 민수는 마당에 나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야, 까치였을 때가 그립지 않니? 아니에요. 할머니, 지금이 훨씬 좋아요. 왜? 까치였을 때는
할머니를 제대로 도와드릴 수 없었잖아요. 지금은 할머니께 효도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순덕이는 민수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민수야,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할머니가 저를 착하게 키워주셨어요. 한 달이 지나자 민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할머니, 저 서울로 올라가서 일자리를 구해볼게요. 괜찮겠니? 네, 돈을 벌어서 할머니께 용돈도 드리고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해드리고 싶어요. 민수는 서울로 올라가서 취업 준비를 했어요. 원래 대학생이었던 민수는 공부를 잘했어요. 며칠 후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순덕이를 서울로 모셔왔어요. 할머니, 여기가 우리가 살 집이에요. 깨끗하고 넓은 아파트였어요. 순덕이는 눈물이 났어요. 민수야, 이런 좋은 집에서 살아도 되는 거니? 당연하죠. 할머니는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민수는 정말로 효자였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면 할머니께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 드렸어요. 할머니,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요. 정말이니? 우리 민수가 똑똑해서 그렇지. 할머니가 저를 잘 키워주셔서 그래요. 주말이면 민수는 순덕이와 함께 공원도 가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어디 가고 싶으세요? 민수야, 내가 있어서 어디든 좋아. 민수는 순덕이를 정말 친할머니처럼 모셨어요.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가고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해드렸어요. 순덕이의 실제 자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순덕이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어요. 하지만 둘 다 자기 일에만 바빠서 어머니를 잘 찾지 않았어요. 어느 날 큰아들 병수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니. 그런데 누가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던데 누구예요? 민수라고. 나를 돌봐주는 아이야. 누구 아들인데요? 응, 친척 아이야. 병수는 의심스러웠어요. 자기가 모르는 친척이 있나 싶어서요. 며칠 후 병수와 둘째 아들 영수가 함께 찾아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너희가 언제 왔니? 어머니, 민수라는 아이는 누구예요? 그때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손님이 계시네요. 민수야, 이 사람들은 내 아들들이야.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입니다. 병수가 민수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너 누구 아들이니? 저는 할머니가 돌봐주신 아이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 어머니가 언제 널 돌봤다고? 순덕이가 끼어들었어요. 민수는 좋은 아이야. 나를 정말 잘 돌봐줘. 영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모르는 사람하고 사시면 위험해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여의보다 민수가 나한테 훨씬 잘해줘. 병수와 영수는 기분이 나빴어요. 자기들보다 남이 어머니를 더 잘 모신다는 게 자존심 상했거든요. 어머니, 이 사람 의도가 뭔지 몰라요. 혹시 돈 노리는 거 아닌가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할머니께 돈을 드리기만 하고 받은 적은 없어요. 뭐라고? 매달 용돈도 드리고 필요한 건 다 사드려요. 병수와 영수는 당황했어요. 자기들은 어머니께 용돈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남이 용돈을 드린다니요. 순덕이가 말했어요. 너희는 1년에 한두 번 오는데 민수는 매일 나를 챙겨줘.
누가 더 자식 같은지 알겠지? 병수와 영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형제는 따로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형,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나타난 애가 어머니를 돌본다니. 그러게,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어머니가 돈이라도 있나? 설마,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겠어. 하지만 둘은 불안했어요. 혹시 자기들이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 재산을 민수가 차지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며칠 후 병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어머니, 민수하고 무슨 약속이라도 하셨어요? 무슨 약속? 유산 같은 거 말이에요. 순덕이가 화를 냈어요. 뭔 소리야? 내가 뭔 유산이 있다고 그러니? 어머니, 그냥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평소에 안부도 안 묻다가 이런 때만 나타나는구나. 병수는 민망했어요. 어머니, 말이 맞았거든요. 그때 민수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민수야. 별일 아니야. 민수는 병수를 보며 말했어요. 형님,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모실게요. 평생. 네, 할머니는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병수는 민수의 진심을 느꼈어요. 정말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너 정말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니? 네, 목숨보다 소중해요. 순덕이가 말했어요. 민수는 나를 친할머니처럼 생각해줘. 너희보다 더 잘해줘. 병수는 부끄러웠어요. 자기가 어머니께 얼마나 소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효도를 제대로 못했네요. 이제라도 알면 됐지. 그날부터 병수와 영수도 어머니를 자주 찾아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수만큼은 못했어요. 민수는 정말 특별했어요. 까치였을 때부터 순덕이를 사랑했으니까. 그 마음이 진짜였어요. 1년이 지나자 민수에게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지방으로 발령을 가야 했어요. 할머니, 저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정말이니? 우리 민수가 똑똑해서 그렇지. 하지만 지방으로 가야 해요. 순덕이는 걱정됐어요. 그럼 할머니 두고 가야 하는 거니? 아니에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그래도 되겠니? 당연하죠. 할머니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민수는 순덕이와 함께 지방으로 이사했어요. 새로운 환경이었지만 둘은 행복했어요. 지방에서도 민수는 일을 잘했어요. 성실하고 착한 성격 때문에 동료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어요. 민수 씨는 할머니를 정말 잘 모시네요. 부러워요. 요즘 그런 젊은이 보기 힘든데. 민수는 자랑스러웠어요. 할머니를 모시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민수가 순덕이께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순덕이는 기뻤어요. 정말이니? 좋은 사람이니? 네.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걱정이니?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 할머니가 부담스러울까봐. 네, 시어머니도 아닌 할머니와 같이 살자고 하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순덕이가 말했어요. 민수야, 내 행복이 중요해.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할머니, 며칠 후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할머니, 소개해드릴게요. 제 여자친구 수진이에요. 수진은 20대 후반의 예쁘고 착한 아가씨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이에요. 어서 와라. 수진아,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수진은 순덕이를 보자마자 좋아했어요. 할머니, 정말 자애로우세요. 수진아, 민수가 너한테 할머니 이야기했니? 네, 많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민수에게 어떤 분인지 다 알아요. 수진은 민수에게서 까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민수의 할머니 사랑을 보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정말이니? 네, 민수가 그렇게 사랑하는 할머니라면 저도 사랑할 수 있어요. 순덕이는 감동받았어요. 이런 며느리를 만날 줄 몰랐거든요. 몇 달 후, 민수와 수진이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순덕이는 한복을 입고 민수의 어머니 역할을 했어요. 민수야, 행복하게 살아라,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결혼 후에도 민수와 수진은 순덕이와 함께 살았어요. 수진도 순덕이를 친할머니처럼 모셨어요. 요리도 해드리고, 이야기 상대도 되어드리고, 아플 때 병원에도 모셔다 드렸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수진아 덕분에 매일 좋아. 할머니가 건강하셔야 저희도 행복해요. 1년 후, 수진이 임신했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순덕이는 기뻐서 울었어요. 정말이니? 증손자를 보는 거니? 네. 할머니, 할머니가 증조할머니가 되세요. 몇 달 후, 예쁜 아기가 태어났어요. 할머니, 증손자예요. 순덕이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예쁘다. 정말 예쁘다. 아기 이름은 복돌이로 지었어요. 순덕이와 민수의 특별한 인연을 기념해서요. 할머니, 이 아이도 할머니처럼 착하게 키울게요. 그래. 우리 복돌이 증조할머니가 많이 사랑해줄게. 민수는 아이에게 자신과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복돌아, 증조할머니는 아빠의 생명의 은인이야. 아빠가 까치였을 때 살려주신 분이야. 아이가 자라면서 순덕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할머니, 우리 복돌이 예쁘다. 순덕이는 이제 정말 행복했어요. 민수와 수진, 그리고 증손자까지 진짜 가족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순덕이가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할머니 정말 행복해. 저도요. 할머니, 처음에 까치로 만났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할머니, 사실 제가 더 고마워요. 왜? 할머니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순덕이는 민수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더 지났어요. 순덕이는 80세가 되었고 민수는 30대 중반의 가장이 되었어요. 복돌이는 벌써 5살이 되어서 증조할머니와 재미있게 놀았어요. 할머니,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복돌아. 또 같이 이야기 듣고 싶니? 네. 아빠가 까치였던 이야기요. 순덕이는 복돌이에게 민수와의 첫 만남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어느 날 순덕이가 몸이 안 좋아졌어요. 민수와 수지는 최선을 다해서 간병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야. 할머니,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래.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민수야.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순덕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너희들 덕분에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 민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저희를 두고 가시면 안 돼요. 민수야, 사람은 언젠가 다 가는 거야. 하지만 사랑은 남아있어. 순덕이는 복돌이를 불렀어요. 우리 복돌아, 증조 할머니한테 와봐. 복돌이가 순덕이 침대로 올라왔어요. 할머니, 아파요. 아니야. 우리 복돌아, 할머니는 안 아파. 그럼 같이 놀아요. 복돌아, 할머니가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 해줄게. 뭐요? 사람은 혈연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단다. 내 아빠처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네. 할머니, 우리 복돌이도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는 착한 아이가 되려. 네. 할머니, 복돌이가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 될게요. 순덕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우리 복돌아,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그날 밤, 순덕이는 평온하게 잠이 들었어요.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마을 사람들, 민수 회사 동료들, 그리고 순덕이의 실제 자식들도 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말했어요. 순덕이 할머니는 정말 복 많은 분이었어. 그렇게 효자 손자를 두고 민수는 순덕이의 영정 앞에서 인사했어요. 할머니,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사랑도 잊지 않을게요. 수진도 말했어요. 할머니, 복돌이 잘 키워서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으로 만들게요. 복돌이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복돌이가 착한 아이 될게요. 그 후 몇 년이 지났어요. 민수는 더욱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늘 순덕이를 기억했어요. 집에는 순덕이 사진이 걸려 있었고 매년 기일에는 성묘를 갔어요. 복돌이는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정말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어느 날 복돌이가 민수에게 물었어요. 아빠, 정말 까치였어요? 응. 정말이야. 신기해요. 그럼 증조 할머니가 아빠 구해준 거네요. 그래. 할머니가 아빠를 구해주셨지. 아빠, 저도 증조 할머니 닮고 싶어요.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증조 할머니처럼요. 민수는 복돌이를 안아주었어요. 그래. 우리 복돌이 증조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되자. 지금도 민수는 가끔 하늘을 봅니다. 할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믿어요.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순덕이 할머니와 복돌이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민수의 마음속에서, 복돌이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후손들의 마음속에서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할지도 모르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지만 순덕이와 민수는 알고 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는 아직도 그 신비한 우물이 있을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찾는 사람들을 기다리면서요. 사랑은 혈연을 뛰어넘어요. 사랑은 종족도 뛰어넘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순덕이 할머니가 그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복돌이는 지금 중학생이 되었어요. 여전히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민수도 이제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해요. 수진도 복돌이를 잘 키우면서 동시에 자원봉사 활동도 열심히 해요. 특히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을 돌보는 일을 자주 해요. 엄마, 왜 할머니들을 도와드려요?
복돌이가 물으면 수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우리 증조 할머니처럼 외로운 할머니들이 많아서 그래.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그럴 때마다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여요. 저도 증조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될래요. 민수네 가족에게는 특별한 전통이 있어요. 매년 순덕이 할머니 기일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할머니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그 해의 착한 일을 하나씩 정해서 실천해요. 어떤 해에는 마을에 도서관을 지어주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홀로 사시는 할머니들께 반찬을 가져다 드리기도 해요. 할머니가 우리한테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자. 이게 민수의 생각이에요. 복돌이도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서 정말 착한 아이가 되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선생님들도 복돌이를 참 좋아해요. 복돌이는 참 특별한 아이네요. 다른 아이들과 뭔가 달라요. 선생님이 민수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아요. 어떻게 키우셨어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의 가르침 덕분이에요. 어느 날 복돌이가 집에 와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새 한 마리가 우리 교실 창문으로 들어왔는데 다른 아이들은 무서워했는데 저한테만 다가왔어요. 민수와 수진이 놀란 눈으로 복돌이를 바라봤어요. 정말. 네. 그리고 그 새가 저한테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혹시 이것도 할머니의 사랑이 이어지는 걸까요? 복돌아. 그 새한테 뭐라고 했니?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랬구나. 아빠. 제가 증조 할머니를 닮아서 동물들이 좋아하는 걸까요? 민수는 복돌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증조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너한테도 이어진 거야. 그날 밤 민수는 순덕이 할머니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할머니, 복돌이가 할머니를 많이 닮았어요. 동물들도 복돌이를 좋아하네요. 사진 속 순덕이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복돌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복돌이가 길에서 다친 고양이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아빠, 이 고양이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민수는 복돌이를 보며 순덕이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할머니도 다친 까치를 그렇게 데려왔었죠. 그럼 당연히 도와줘야지. 복돌이는 고양이를 정성껏 돌봤어요. 매일 우유도 주고 상처도 치료해주고 이름도 지어줬어요. 나비야, 얼른 나와라. 신기하게도 고양이가 빨리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복돌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복돌아, 너 정말 증조 할머니 닮았다. 민수가 말하자 복돌이가 웃었어요. 증조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복돌이는 대학에 갈 때까지 나비를 잘 키웠어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동물 보호 동아리에서 활동했어요. 전 어릴 때부터 동물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복돌이는 대학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왜요? 제 증조 할머니가 그런 분이셨거든요.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분이셨어요. 복돌이는 대학을 졸업한 후 수의사가 되었어요. 민수와 수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할머니가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복돌이는 수의사가 되어서도 돈을 많이 받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의 동물을 치료해줬어요. 복돌 선생님은 정말 천사 같아요. 사람들이 복돌이를 그렇게 불렀어요. 어느 날 복돌이가 민수에게 말했어요. 아빠,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어떤 사람이니? 동물보호소에서 일하는 선생님이에요. 정말 착한 분이에요. 복돌이의 연인은 김은지라는 여자였어요. 정말 착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은지 씨도 복돌이처럼 마음이 따뜻하네요. 민수가 은지를 보고 말했어요. 복돌이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은지가 대답했어요. 복돌이와 은지도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민수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할머니, 이제 저도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민수는 순덕이 할머니 묘소에서 말했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복돌이의 아이는 순덕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증조할머니의 이름을 따서요. 작은 순덕이는 정말 예쁘게 자랐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민수를 정말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작은 순덕이가 말하면 민수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옛날 옛적에 착한 할머니가 살았는데 이렇게 순덕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4대에 걸쳐서 사랑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민수는 이제 60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해요. 순덕이 할머니가 가르쳐준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거든요. 어느 날 민수가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어깨에 앉았어요.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까치였어요. 까치는 민수를 보며 까악 울었어요. 너 혹시?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순덕이 할머니가 보낸 건 아닐까요? 까치는 민수를 한참 보더니 하늘로 날아갔어요. 민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사랑으로 살고 있어요. 그날 밤 민수는 꿈을 꿨어요. 순덕이 할머니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민수야, 고생 많았다. 정말 잘 살았구나. 할머니, 이제 할머니가 편히 쉴 수 있겠다. 내가 할머니의 사랑을 잘 이어가고 있으니까.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민수야. 하지만 이제 안녕이다.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할머니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 꿈에서 깬 민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한 눈물이었어요. 그 후로 민수는 더욱 활발하게 좋은 일을 했어요. 순덕이 할머니 기념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복돌이도 아버지를 도와서 무료 진료소를 운영했어요. 그리고 작은 순덕이도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보면서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할아버지, 저도 커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그럼 우리 순덕이 증조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순덕이 할머니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고 있어요. 한 할머니의 작은 사랑이 까치 한 마리를 구하고 그 사랑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전히 기적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기적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누군가의 마음에서 다른 누군가의 마음으로 계속 전해져 가거든요. 순덕이 할머니와 복돌이의 이야기처럼요. 진정한 사랑은 영원해요.